안녕하세요. 페이퍼트립의 홍작가입니다. 오늘은 제가 노트를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드로잉북에 그렸던 그림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해요. 다들 여행을 가면 한 번쯤은 여행하는 곳을 그려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전 여행지에서 직접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다녀와서 사진을 보면서 그림을 그리곤 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그렸던 여행 그림을 여러분께 보여드릴 거예요. 간편하게 그림을 그릴 때는 딱 이만한 노트가 좋죠. 손에 들어갈 만한 드로잉북이 가장 편해요. 이런 작은 무지 노트 드로잉에 열어볼게요. 가장 먼저 보여드릴 그림은 메트로폴리스 건물과 나이가 지긋한 두 노인을 그린 그림입니다. 지역은 스페인 마드리드예요. 메트로폴리스 건물은 스페인 마드리드 그랑비아에 우뚝 서 있는 랜드마크 건물이에요. 1911년에 완성된 건물인데 보험회사가 사용할 건물이었죠. 이 건물 위에는 승리의 천사상이 날개를 활짝 펴고 서 있어요. 그 아래 컵을 거꾸로 엎어놓은 것처럼 생긴 둥근 지붕 큐폴라는 금으로 잔뜩 장식을 해서 주변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물이기도 하죠. 외양이 너무 독특해서 어딜 가나 그 건축물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 아래에 힙한 할머니 두 분이 여행을 오신 건지 원래 주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잔뜩 예쁘게 치장을 하고 오셨더라고요. 노상 카페에 앉아서 유난히 떠들다가 가신 두 할머니 인상이 너무나 깊어서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이 그림은 저도 좋아해서 제 명함 뒷면에도 넣었어요. 이렇게. 다음 그림은 이 그림은 일본입니다. 4년 전쯤인가 5년 전쯤인가 가족여행으로 다녀와서 그린 그림인데요. 여기는 교토입니다. 아라시야마 산의 아라시야마 대나무 숲 유명하죠. 거기를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들른 작은 사원과 지나가다 마주친 사람을 그렸습니다. 서울의 광화문에서 한복을 입은 관광객처럼 일본 관광지에서도 기모노를 입고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리어카를 타고 다니던 관광객들도 참 많이 보였고요. 근처 커피숍에 가서 커피 한 잔을 보면서 느끼는 운치도 꽤 괜찮더라고요. 이 그림은 이탈리아 밀라노 패션위크 스트리트 피플을 그린 그림입니다. 사실 이탈리아를 다녀오기 전에 밀라노에 한 번쯤 가보고 싶어서 사진을 검색해보고 그린 그림이에요. 다들 어찌나 모델들이 멋지던지 꼭 가야겠다는 생각을 먹고 그렸는데 막상 밀라노를 정말 갔을 때는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온 기억이 있어요. 이 그림은 중국 상해를 그린 그림이에요. 난징루에 있는 호텔을 잡고 근처 며칠을 돌아다녔었어요. 중국에 사람 참 많죠? 어딜 가나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 골목마다 독특한 외모의 사람들도 하나둘씩 보입니다. 머리는 이렇게 잔뜩 기르고 멋들어지게 양복을 입었는데 오랫동안 이렇게 갈아입지를 않았나봐요. 이 남자분은 의자에 앉아서 어떤 작은 물건을 팔고 있었는데 물건보다는 워낙 독특한 외모에 더 눈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으로 이렇게 옮겨 보았어요. 지도를 보시면 난징루가 있는데 난징루가 이렇게 가로로 길게 있고 그 가운데 교차점 가운데 큰 지역이 큰 광장이 하나 있는데 이것을 인민광장이라고 합니다. 여기 인민광장을 두고 서쪽에 있는 길을 난징시루라고 하고 동쪽에 난 길을 동쪽의 난길을 난징동루라고 하죠. 난징동루 쪽으로 쭉 가면 유명한 동방명주가 있는 외탄이 나오고요. 난징시루 쪽으로 쭉 가게 되면 온통 금으로 둘러싸인 커다란 절이 하나 있어요. 그 이름을 정안사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거대한 향기둥을 두고 동전을 던져 손을 빌죠. 손을 빌던 어떤 남자를 또 이렇게 그려보았습니다. 눈을 질끈 감고 간절히 소원을 비시던데 그 소원이 다 이루어졌음 하는 마음까지 들었었죠.
이 그림은 홍콩의 거리를 그려본 건데, 홍콩은 참 묘한 느낌을 가진 곳이죠. 그 오래전부터 참 가고 싶었었던 곳이었어요. 그 어린 시절 홍콩 영화에 빠지셨던 어린 시절 홍콩 영화를 즐겨보셨던 분은 아실 거예요. 정말 홍콩은 매력적인 도시라는 걸요. 지금은 중국에 편입이 되었지만 오랜 시간 영국령으로 되어 있던 지역이라 동서양이 잘 버무려진 그런 문화를 가진 나라에서 뭔가 굉장히 독특한 매력이 보입니다. 그 제주도보다는 작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사람이 많아서 오래되고 높은 빌딩들이 많죠. 그런데다가 도색을 하지 않은 노출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빌딩 사이에 사원과 공원이 많아 이 오묘한 느낌을 받더라고요. 뭔가 회색 도시 안에 새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 빌딩 때문에 그늘이 많이 져서 습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전 사실 그런 느낌을 싫어하진 않아요. 그래서 누구는 홍콩이 되게 음습하다고 싫어하던데 전 그렇지 않아요. 건물 사이에서 울리는 갖가지 소리들이 전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낡은 빌딩 안으로 들어가면은 엄청 세련되게 잘 꾸며져 있는 레스토랑이나 그 샵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건물의 밖과 안이 다른 반전의 느낌도 참 좋았습니다. 자, 다음 그림은 홍콩을 가신다면 꼭 마카오를 한번 들리죠? 네, 거기입니다. 저는 여행을 갈 때 유명한 관광 명소보다 사람들이 사는 골목으로 잘 들어가요. 거기를 들어가면 이 나라의 진짜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 빨래도 있고 각자 살아가면서 쓰여질 물건들이 놓여져 있는데 그 치안이 좋지 않은 국가에서 깊은 골목길을 그렇게 들어가면 되진 않지만 한국이나 일본, 홍콩, 대만,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치안이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을 가면 그 골목을 엄청 걷습니다. 다리가 너무 아파서 못 걸을 정도로 걷죠. 그 마카오는 홍콩과 가까이 있는 지역인데 그 홍콩이 영국령이었다면 그 마카오는 포르투갈령이었죠. 그래서 그 포르투갈에서 유명한 그 에그타르트가 여기서 유명하죠. 전 3개나 사 먹었습니다. 성당도 많고 그런 동시에 유명한 카지노도 있어요. 뭔가 골목길에서 빠져나오면 빈부격차가 확실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마카오에 가서 고생한 거 생각하면 아찔하네요. 그 다음 기회가 있으면 얘기해 드릴게요. 이 그림도 아까와 같이 일본 교토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기요미즈데라에서 본 그 탁발승려와 그 카모강 주변에 늘어서 있는 상가들을 배경으로 놀러 나온 기모노 입은 소녀의 모습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상가는 모두 목재로 만들어져 100년 전쯤으로 돌아간 기분이었어요. 여기는 건축가 안도 다다의 건축물이 근처에 있어서 들렀던 곳인데 낮에는 전통 건축이 있는 운치 있는 곳인데 밤이 되면 엄청난 유흥가로 변신하는 두 얼굴의 도시였습니다. 자, 이 그림은 역시 5년 전에 갔었던 그 교토입니다. 자, 기요미즈데라에서 내려오고 나서 한 음식점을 들렀었는데 인파가 굉장했어요. 너무 시끄럽고 북적거렸어요. 음식점 옆에 한 골목이 있길래 슬쩍 들어가 보았더니 그 시끄러운 소리는 다 사라지고 조용한 주택가가 나왔죠. 그런데 일본 토박이들이 잔뜩 모여 살 것만 같은 주택가 골목에서 갑자기 한 서양인이 자전거를 타고 나오는데 이게 뭔가 했죠. 내가 딴 세상에 왔나 싶었어요. 자, 이 그림은 베트남 호치민시티예요. 베트남을 가면 재미있는 풍경을 볼 수 있는데 남자들이 하나같이 오토바이 위에서 중심을 잡고 자는 모습이에요. 마치 고개를 부리는 듯해요. 뭔가 엄청 게을러 보이기도 하지만 뭔가 짠하기도 했죠. 베트남은 오래전에 미국과 전쟁을 치르면서 남자들이 참 많이 죽었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여자들이 많이 책임졌었다고 해요. 그 관습이 현재까지도 여전해서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일을 많이 한다고 해요. 이분은 열심히 일하다가 잠시 쉬는 거겠죠. 매번 이렇게 자는 것도 허리가 아파서 어떻게 자나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처음 제 드로잉북을 조금 오픈해 보았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알차게 준비해 볼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힘이 됩니다.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페이퍼 드립의 홍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